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문 컨설팅 회사 지식현입니다. 오늘은 제22강 논문 심사 시에 주된 비판들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시리즈로 쭉 한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논문 심사 시 이제 많은 비판들, 많은 지적사항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양적 연구를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지적되는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좀 예상을 하시고 논문도 좀 개선을 하시고 심사 시 이런 지적들이 나올 때 이렇게 너무 참담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시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연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연구 가설을 세웠던 경우에 연구 가설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도 자주 나옵니다. 저희가 만 8년 이상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이게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들입니다. 세 번째는 또 연구 모형이 적절하지 않다, 이상하다 이런 비판들도 나올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 전체에 대해서 너무 산만하고 논리적이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이 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학원생이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네, 이렇게 썼을 때 제1장 서론, 그 다음에 제1절 연구의 배경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데요. 전개하는 방식이 뭐 반드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지식편에서 추천하는 8년간의 나름대로 지도를 하면서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이 구조를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문단 1, 문단 2, 문단 3개로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사회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구가 우리 사회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연구하려고 하는 이 연구가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인데 저희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주장을 합니다.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더 공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단 1을 한번 보실까요? 문단 1. 제목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제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문단 1 주제는 한국 사회의 우울증이 심각하다. 이것이 문단 1의 주제입니다. 문단 2는 한국 여성들의 우울증은 남성보다 심각하다. 이것이 두 번째 문단의 주제고요. 문단 3, 세 번째 문단은 한편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성인들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역피라미드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한국 사회 전반적인 우울증 맨 위에서 큰 얘기를 하고 조금 더 포커스를 좁혀서 두 번째 문단에서 한국 여성들의 우울증이 남성보다 심각함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좀 더 포커스를 줄여서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성인들보다 심각하다.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출하는 그날까지 꼭 이대로 좀 유지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단을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두 가지 구조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한국 사회의 우울증이 심각하다. 이 얘기를 자기 연구자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본인이 뭐 근거 없이 이런 얘기하면 또 공격받겠죠. 그래서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구
20%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때요? 정확하게 표기해 놨죠.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홍길동에 따르면 이러한 우울증은 1990년에 비해 2015년까지 약 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통계청 2015년 자료하고 홍길동 2015년 연구를 가지고 자신이 연구자가 하시려고 하는 한국 사회 우울증의 심각함을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관련 데이터나 자료나 정보들이 더 있으면 더 여기다 이하 생략한 부분에다 더 채워서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 전반적인 우울증 관련 얘기만 여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문단에 한 주제를 얘기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한국 여성들의 우울증은 남성보다 심각하다. 이것도 역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김말자 연구, 그 다음에 뭐 다른 연구들 붙여가지고 이렇게 근거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김연희, 뭐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연구의 배경 속에서 내가 왜 이 연구를 청소년들의 우울증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나름대로 흐름도 맞고 맥락도 맞고 정확하게 자신의 연구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구의 배경 계속 이어집니다. 문단 4, 문단 5, 문단 6, 뭐 반드시 6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정도로 구성을 했을 때 연구의 배경은 이제 사회적 배경이 있고 학문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스트럭처를 잡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 문단 3개가 한국 사회 우울증, 여성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이런 현상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했다면 이제 연구의 배경 문단 4, 문단 5, 문단 6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우울증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우울감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을 밝혔는지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역시도 제가 만약 연구자라면 역피라미드, 그러니까 깔때기 모양으로 큰 얘기부터 작은 얘기까지 포커스를 좁혀가는 이런 현상으로 설명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단4에서 보면 주제가 청소년들의 우울증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원인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것이 큰 얘기고요. 두 번째 문단 5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울증의 원인을 가정에서 밝혀낸 연구들도 있고요. 문단 6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정서 문제라는 청소년 개인들의 개인들에서 원인을 찾는 이런 흐름을 꿰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문화, 그 다음에 가정, 청소년 개인. 그러니까 이 분석의 단위들이, 그러니까 우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큰 얘기에서부터 개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피라미드 구조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도 역시 근거 없는 주장들 함부로 많이 하시는데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가면서 김혁재 연구에 따라서 또는 김미래 연구에 따라서 사회문화적인 유교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왔다. 이게 뭐 반드시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우울증 원인을 가정에서 밝힌 것들도 뭐 예를 들면 이청하라는 연구자가 2011년도에 정상 가정에 비해서 편부모 가정인 경우 우울증 환자들이 약 45%가 더 높다. 또 이제 반드시 뭐 이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예로 든 채말숙의 경우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높다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예로 제시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서민주는 청소년 개인 원인에 의한 우울증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민주라는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뭐 아동계 숙면을 장시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이 높다거나 아니면 뭐 외향적인 청소년일수록 내향적인 청소년에 비해
우울증이 이 정도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배경, 앞에 사회적 배경이라면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찾아가는 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큰 논의에서부터 작은 포커스를 맞춰서 개인들 수준까지 내려와서 논의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연구의 목적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자, 저는 문단 3개 정도로 연구의 목적을 좀 제안을 해왔는데요. 첫 문단 예를 보실까요? 청소년들의 우울증 완화의 상담 치료라는 것이 연구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상담 치료로 인해서 그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울증 연구가 본인이 뭐 체육학이든 뭐 아니면 교육학이든 다른 데서 한다 할지라도 상담 치료학도 있고 뭐 미술 치료학, 음악 치료학 뭐 여러 군데 학과별로 이런 그 우울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대표적인 연구들로 이렇게 소개해 가면서 자신의 연구의 중요성, 타당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단 1에서 상담 치료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미술 치료가 청소년들의 우울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 이런 거죠. 서승원의 연구에 따르면 뭐 매일 3개월 동안 60분씩 치료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우울감이 19% 정도 줄어드는 연구 결과를 여기다 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주제가 체육활동이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선행 연구들을 봤더니 체육활동이 청소년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들 긍정적으로 있더라 라는 연구들이 다 돼 있으면 굳이 이 연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세 번째 문단의 주자는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이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일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연구의 목적을 반전을 꾀하는 이런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단입니다. 문단. 자, 그래서 읽어드리면 2008년 이항리는 인간의 정서는 육체 활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정신 노동자보다 육체 노동자들의 우울증이 덜 심한 것으로 연구하였다. 어때요? 이런 논리에 따르면 체육 활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들의 우울감이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빨간 줄로 보십시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과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야 자신의 연구가 왜 필요한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이제 사례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22강 논문 심사에서 받게 되는 주요 비판들이 무엇인지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